자, 이어서 보조 등전위 본딩부터 가보겠습니다. 보호 등전위 본딩. 자, 뭔가 등전위 본딩 전에 살펴봤죠. 전위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붙여버리는 그런 행위 자체, 그걸 우리가 본딩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목적이 들어있네요. 보호를 위해서 등전위 본딩을 하겠다 그 얘기죠.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 본딩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대로 여기에 각각 금속재 우리 외함에 접질했을 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서로 전위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붙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등전위 본딩이다. 그 중에서도 보호를 위해서 등전위 본딩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보호 본딩 도체 이렇게 붙여버리는 둘을 연결해주는 이 금속체 이걸 우리가 보호 본딩 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외우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보호 접지로 갑니다. 보호 접지는 자, 접지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접지 이렇게 땅이 있죠. 땅에다가 접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금속체를 이제 하나를 이렇게 심는 거죠. 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금속체를 이렇게 심어서 여기 대지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접지극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이 땅 바깥쪽에 있는 무언가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접지극에 연결되는 이 부분을 접지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일종의 항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접지 단자다. 그래서 주로 접지하는 단자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곳에 연결하겠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여기 M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전기기구의 노출 도전성 부분, 노출되어져 있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 즉 모터 같은 거, 그렇죠? 전동기 그런 거의 외함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는 이런 P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수도관, 가스관 이런 금속 배관을 뜻하고요. 거기에 또 철골이라든가 금속 닥트 이런 계통에서 제외된 계통이 아닌 도전성 부분, 전기가 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자 먼저 이 부분 외함 이렇게 접지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접지하는 이 도체를 보호를 위해서 접지하는 도체다. 그래서 보호도체 P2라고 표현합니다. P2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또 여기 지금 없었던, 그렇죠?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하는 거 뭡니까? 등전위 본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쪽 철골 쪽에 등전위 본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곳은 다이렉트로 여기 단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조 등전위 본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얘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은 이제 주 등전위 본딩용 선이 된다 그 얘기죠. 또 여기 2번이라고 돼 있는 것이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 등전위 본딩 선인데요. 또 기타 기기들이 또 있겠죠. 기타 기기들이 쭉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타 기기들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주 등전위 본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표를 좀 기억해 두고 이 그림을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접지극, 얘는 접지 도체, 그리고 얘는 접지 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속재 외함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호 도체가 되고요. 그리고 요 녀석 끼리끼리 얘네 둘이 묶어주는 것을 등전위 본딩이죠. 근데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조 등전위 본딩이 되고요. 직접 연결하는 것은 다이렉트로 주 등전위 본딩용 선이 되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호 접지는 이제 고장 시에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고장 났을 때 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보호 접지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 이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접지 한번 가봅시다. 자, 보호 접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동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시다. 델타 결선으로 해서 이렇게 삼상이 공급되어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 돌아가고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당연히 이 속에 권선과 이 외함이 서로 절연이 돼 있죠. 절연은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즉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돼 가지고, 그렇죠? 이 열에 의해서라든가 또는 전기 화학적으로
건선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얘에 그렇죠. 전기가 누설이 되는 거죠. 누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 외함에 흐르지 않아야 될 전기가 이렇게 흐를 때 사람이 이렇게 쭉 다가가서 얘를 딱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사실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일종의 물질이 있죠. 사람도 보통 자 1kΩ에서 뭐 3, 4kΩ까지 이런 저항 값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물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면 대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전기가 사람을 통해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대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 보호를 하게 할까? 사람을 보호하게 하겠다는 방식으로 접지하겠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외함에다가 땅에다가 접지를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저항이 뭐 전혀 없으면 물론 좋죠.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하지만 대략 한 15옴 정도 이하 정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 사람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쭉 다가가서 닿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외함에 문제가 생겨 고장이 생겨서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사람에게도 그러면 당연히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로도 전류가 흐를 것인데 이 흐르는 전류는 이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15옴이고 여기가 만약에 2000옴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 저항값이죠. 이 저항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10대 2000, 즉 1대 200이라고 한다면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200대 1로 이쪽으로 대부분의 전류가 흘러버리고 사람을 통해서는 적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사람을 보호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호접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분산형 전원 뭐 앞에 한번 살펴봤지만요. 한전기에서 쭉 전기를 공급받아서 수용가가 사용하지만 태양광이라든가 소수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그렇죠? 전원을 공급받는 이런 전원을 분산형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여기가 이제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받지 않고 어떤 하나에 의해서 뭐 태양광에 의해서 수용가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환경, 이런 운전 상태를 단독 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분산형 전원은 중앙 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해서 배치 가능한 전원을 우리가 분산형 전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서지 보호 장치로 갑니다. 우리 SPD 이렇게 얘기하죠.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과전압을 제한하고요. 서지 전류를 그쵸? 딴 데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죠. 딴 데로 흘려보내기 위한 장치를 서지 보호 장치다, SPD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SPD를 보면 이렇게 우리 부하 쪽에 이런 전원이 이렇게 공급되면서 평상시에는 잘 돌아가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서지 뭡니까? 이상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지는 이상전압, 뭐 뇌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벼락이죠. 뇌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개폐에 의해서 그렇죠? 개폐기를 우리가 열고 닫을 때 거기에서는 불꽃이 튀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간단한 예로 보면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여러분들 한밤중에 이렇게 뭔가 꽂아 보셨습니까? 꽂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불꽃이 딱 일어나죠. 이렇게 개폐의 순간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 역시 이상전압에 의한 즉 서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이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SPD를 이렇게 달아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상전압이 발생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이상전압은 이쪽으로 흘려보내버리고 정상적인 즉 이걸 상당히 낮춘 그런 것이 여기 부하 쪽으로 공급되면서 뭔가 회로를 보호하겠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소세력 회로는 말 그대로 세력이 작은 회로다 그 얘기죠. 원격 제어, 신호 회로로서 최대 전압이 60V 이하의 것들을 우리가 소세력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신, 신호, 그 다음에 뭐 초인종이라든가 맞죠? 뭐 인터폰 이런 데서도 작은 우리가 전압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통신, 신호 이런 작은 전압을 사용하는 회로, 소세력 회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수레부 시스템으로 갑니다. 수레부는 렐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다 그 얘기죠. 뇌는 뭐 뇌 같은 얘기죠. 한자로 쓰니까 그렇죠. 이런 벼락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이다 그 얘기죠.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돌침, 수평면 도체, 메쉬 도체 이런 것들이 있죠. 금속 물체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뇌를 피하는 시스템의 일부, 피뢰 시스템의 일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다. 자,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20m 이상 높은 이런 건물에는 이렇게 피뢰침을 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돌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이거 말고도 여기 수평면 도체라고 그래서 이거 표현해 두었는데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난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번개가 쳤을 때 요걸 통해서 뇌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그래서 수뇌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평면 도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메쉬 도체는 여러분들 뭐 보일러 깐 거 혹시 보셨나요? 우리가 메쉬 이렇게 얘기하죠. 그물망처럼 이렇게 깔아놓은 것을 메쉬다 이렇게 얘기해서 건물 위에 역시 이렇게 그물망처럼 만들어 놓은 이 도체를 깔아두게 되면 얘보다 훨씬 더 보호가 잘 되겠죠. 그렇죠? 이런 메쉬 도체를 이용해서도 뇌를 받아들인다 그 얘기고요. 받아들였으면 어디로 빼내야 되겠죠. 빼내는 이 선을 아래로 빼낸다 그래서 인하도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땅속에 역시 박아서 대지로 흘려보내는 접지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뇌부, 그 다음에 인하도선, 그 다음에 접지극이 바로 피뢰 시스템이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이 이제 건물 내부로 가보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건물 내부에서도 L1, L2, L3, 그 다음에 중성선 이런 거에도 이런 서지 보호 장치를 달아두어서 그렇죠. 같이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설령 얘가 이렇게 뇌를 밑으로 방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에서 뭐 유도래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여기 이상전압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가 차단하겠다 그 얘기죠.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접지를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수뇌부 시스템이었고요. 돌침, 수평면 도체, 메쉬 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들, 전체적인 흐름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뒷부분이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것들, 용어에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뒤에 갈수록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외우는 것도 굉장히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 스트레스 전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락 고장 중에서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입니다. 뭔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봅시다. 고장이 발생한 거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지금 그쵸? 땅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락. 여기에서 락은 연락된다. 그런 의미예요. 연락할 때의 락자를 씁니다. 떨어질 락자가 아니라 연락된다. 그런 땅으로 연락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전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대지와의 이런 전위 차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다. 뭔가 빨갛게 달아올랐잖아요.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정상적인 이런 기계, 모터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얘와 둘 사이에도 얘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얘는 이제 접지가 이렇게 역시 돼 있다고 하면 얘 둘 사이에서도 전압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선을 달아놓으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럴 때 전압을 스트레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 전압. 자, 그 다음 전선로로 갑니다. 전선로는 전선에 뭔가 길의 의미가 더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지물 이런 것까지도 좀 포함된 개념인데요. 발 변전소, 개폐소, 또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의 전선, 그리고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통틀어서 전선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 플러스 어떤 부속 시설, 지지물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 전선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로는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전로는 통상의 전기가 통하고 있는 모든 곳을 전로, 여기에는 이제 뭐 모터 속에 들어있는 권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전기가 통하는 모든 것, 상당히 더 큰 개념이다. 얘는 전선이 통하는, 그렇죠. 전선이 깔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외부 피뢰 시스템으로 갑니다. 외부, 아까 했었네요. 외부 피뢰 시스템은 자, 수뇌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 시스템의 일종. 그걸 외부 필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인하도선도 살펴봤죠. 뇌 전류를 수레 시스템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그렇죠? 외부 시스템의 필드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임펄스 내전압은,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충격 전압이죠. 정상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순간적으로 크게 임펄스, 충격이 발생한 전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전압, 견딜 수 있는 전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정된 조건 하에서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 전압의 최대값 또는 충격 내전압이다, 그 얘기죠. 즉 어떤 이런 충격파가 주어졌을 때 얘가 견딜 수 있는 이죠. 절연이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전압을 그 시스템의 임펄스 내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전기 기계기구로 갑니다. 전기 기계기구는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 뭐 당연해 보이고요. 전기 철도형 급전선, 철도에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선이다, 그 얘기죠. 전기 철도형 변전소로부터 다른 변전소 또는 전차선으로 보내는 급전선이죠. 우리가 전차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전차가 이렇게 흘러갔죠. 근데 여기에다가 당연히 뭡니까? 전기가 흘러야 거기에 이렇게 전차에 얘가 공급을 해가면서 얘가 달려가죠. 그치?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뭔가 전력을 공급하는 그 선을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뭡니까? 로가 주어졌네요. 여기에는 지지물이라든가 그런 부속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까지 포함된 조금 더 큰 개념의 로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접지도체로 갑니다. 접지도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접지도체, 개통, 설비,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 이렇게 접지극이 있었죠. 앞에 우리 봤죠. 땅 속에 이렇게 묻는 거죠. 땅 속에 묻어있는 접지도체, 이렇게 연결하는 도체, 이걸 우리가 접지도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이걸 그대로 외울 건 없고요. 요걸 의미하는구나. 그림을 연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접지 시스템 우리 앞에 살펴봤죠. 요거였죠. 그쵸? 대지와 접지 단자가 있을 때 접지 도체를 이용해서, 그쵸? 접지하는데 이런 금속재, 외함, 노출, 도전성 부분에 연결하는 보호도체,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수소관이나 이런 부분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주 등전이 본딩이었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둘 사이 연결하는 것이 보조 등전이 본딩용 선이었던 거죠. 자, 요거 그림을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접지 시스템은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림, 그다음에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접지에서 자,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단독 접지, 그 다음에 공통 접지, 그 다음 통합 접지,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이거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림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접지 중에도 이제 단독으로 접지한다는 것은 이런 고압, 특고압, 저압 선로들을 단독적으로, 그렇죠? 접지하겠다, 그 얘기죠. 필요의 설비, 통신 설비 이런 것들을 그냥 개별적으로 접지한다. 너무나 쉽죠. 단독 접지, 그렇죠? 독립적으로 시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통 접지, 공통은 특고압, 고압, 저압 이런, 그렇죠? 개통, 이 부분을 우리가 공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접지하는 것을 공통 접지. 어렵습니까? 쉽죠. 필요나 통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개통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개별적으로 하되, 이런 특고압, 또 저압, 고압 이런 것들을 개통을 공통으로 접지하는 것을 공통 접지. 그 다음 통합 접지는 뭘까요? 그림으로 가보면 통합 접지는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싹 그냥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죠. 통합 가장 크죠. 통합, 모든 걸 다 확 묶어버린다, 그 얘기죠. 통합, 필요 설비, 통신까지도 다 묶어버리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필요 설비에다가 뇌가 이렇게 맞게 되면 다른 거에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히 더 SPD라고 서지 보호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 되겠죠. 자, 단독 접지, 개별적으로 접지. 공통 접지는 우리가 개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통으로 접지. 통합 접지는
모두 다 싸그리 공통으로 확 통합을 해가지고 접지하겠다 그 얘기죠. 자, 이거 문제 뭐 글자 그대로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지 보호 장치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 통합 접지는 그러겠네. 여기에 맞아버리면 얘도 뭔가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이 서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지 전위의 상승으로 가보면요. 접지 계통과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수레부, 피레침이 있었죠. 이렇게 접지를 해뒀는데, 여기에서 얘가 순간적으로 샥 어떻게 됩니까? 뇌를 이렇게 맞게 되면, 사실 여기에 순간적으로 전압이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접지 계통과 기준 대지 사이의 전위차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겠죠. 그것을 우리가 접지 전위가 갑자기 상승했다. 그렇죠? 그럴만하죠. 뇌를 맞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접지 전위가 순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접촉 전압은 지락이 발생된 전기 기계기구 외암에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이다. 스트레스 전압과 상당히 유사하죠. 앞에서 우리가 여기 지락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을 때 만약에 사람이 닿았다면 사람에 또 가해지는 전압을 우리가 접촉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얘가 스스로 만들어진 전압은 스트레스 전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지락이 발생된 전기 기계기구에서 사람이나 가축에 가해지는 전압, 접촉 전압.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다음은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은 발전기가 전격 운전 상태에 있을 때 동기 단자에서의 전압. 전격 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발전기가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서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하가 걸려져 있는 상태에서의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동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부하에서의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격 차단 용량은 과전류 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용량의 한계.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그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한계 용량. 이걸 전격 차단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또 적절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은, 자, 1차 접근 상태로 가보는데요. 좀 말이 이렇게 주저리 돼 있죠. 이것보다도 우리는 애니메이션, 그림으로 한번 보면 끝이니까 그림을 먼저 보고 한번 얘를 봅시다. 뭐냐면, 자,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지금 3상, 그렇죠? L1, L2, L3가 공급이 되는데, 얘가 지금 만약에 이쪽에서 우리 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공이 막 공이래요. 돌이 굴러 떨어져서 얘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뭐 도괴한다. 이렇게도 도괴, 붕괴, 도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넘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한번 볼까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얘가 지금 돌이 이렇게 날라가지고 얘를 탁 때렸어요. 산에서 산사태가.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도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3m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가 넘어졌을 때의 이 거리를 제 1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수평거리로 3m 떨어진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겠죠. 이 부분을 2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가 더 위험합니까? 여기는 평상시에도 위험하고 넘어져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2차 접근 상태가 더 위험하겠죠. 1차 접근 상태는 그나마 뭐가 진짜 돌이 얘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붕괴됐을 때, 도괴됐을 때 그때의 접근 상태니까 얘보다는 좀 덜 위험하고 얘는 더 위험한 거죠. 평상시에도 뭔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전력선 쪽에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이 3m 떨어진 이 부분 그래서 시험에는 2차 접근 상태가 더 많이 나오죠. 거의 100% 2차 접근 상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거 뭐 주저리주저리 돼 있지만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절단, 도괴, 그쵸? 그런 경우에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전봇대가 이렇게 있을 때 넘어져가지고 샥 이렇게 그쵸? 넘어지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를 1차 접근 상태. 그 다음에 위쪽,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이 되는 시설 상태. 자, 이쪽, 그쵸? 여기 3m, 이쪽. 3m 미만이 되는
시설 상태를 2차 접근 상태라고 하고 시험에는 이것이 거의 대부분 거의 99% 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얘가 더 위험해요. 평상시도 보게 돼도 위험하고 평상시에도 위험하니까 얘가 더 위험한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조상 설비. 자, 이건 뭐 우리 뭐 전력공학이나 그렇죠. 전기기기 살펴봤죠. 상을 조절하는 설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위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전기 기계기구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동기 조상기, 플로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자, 조상기로는 뭐 진상지상이 다 가능하죠. 진지상이 다 가능하고요. 플로 리액터는 이제 지상을 우리가 공급하는 그렇죠? 것이고 전력용 콘덴서 이것은 역시 진상이죠. 진상. 그렇죠? 그리고 SVC라고 해서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기. 이거 뭐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다뤄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을 조절한다. 무효전력을 조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으로 가보면요. 보통은 이제 중성선을 접지한다고 그랬죠. 우리 Y결선 이렇게 돼 있으면 중성선을 이렇게 보통 접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다중으로 접지하게 된다. 그렇죠? 요거를 쭉 더 빼가지고 이쪽에도 접지하고 이쪽에도 접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중접지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전력선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중성선이 이렇게 있겠죠. 또 중성선. 그럴 때 그거를 연결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접지한다. 그래서 다중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로로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중성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중성선을 빼서 거기에서 여러 군데 접지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지락고장 전류는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에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 우리 앞에 살펴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중성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서 그렇죠.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이 이 땅을 통해 여기가 땅이죠. 땅. 접지되어 있는 땅. 이 부분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면 이 중성점을 통해서 이렇게 폐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이걸 우리가 지락고장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중관로 나왔습니까? 지중 뭡니까? 지중 땅 속에 있는 관으로 되어 있는 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가공 전선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중 전선로 얘기하면서 그쵸? 이 땅 속에다가 관로식 관을 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 전력선을 심어 놓은 거고요. 직접적으로 매설하는 방식, 직접 매설식. 그리고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일종의 터널을 뚫는 거죠. 터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암거식 이렇게 얘기해서 지중에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지지물은 그쵸. 목주, 철추,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선,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을 지지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지지물에는 이런 목주, 지금 거의 안 쓰이죠. 옛날이나 또 섬 같은 데 쓸란가 모르겠네요. 자, 철주가 있죠. 철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흔히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콘크리트 주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철탑 이런 것들이 지지물이 되는 거죠. 자, 충전부는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를 뜻한다는 거죠. 뭐 간단한 예로는 전기가 이제 흐르는 모든 곳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콘센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콘센트, 집에 있는 콘센트 여기 이대로는 뭐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전기가 오지 않지만 여기 이 뚜껑 딱 열어가지고 보면 이 속에서는 한 라인과 중성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그를 꽂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압이 걸려져 있는 도체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충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특별저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자, 봅시다. 자,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그래서 이거 뭐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는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합시다. 자, SELV 그래서 Safety Extra Low Voltage. 이것은 세이프티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접지해서 해놓은 우리가 저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ELV
protective extra low voltage인데요. 이것은 접지 회로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변압기 이렇게 있을 때 요것은 그렇죠? 비접지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접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또 functional 그래서 FELV도 사실 존재합니다. 뒤에 한번 자세히 다루니까요. 우선 특별접 S는 safety 비접지, P는 접지 protective 그렇죠? 보호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접지 이것을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 필의 등전위 본딩. 전위를 갖게 해서 붙여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뇌전류에 의한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도전 접속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서 분리된 금속부를 필의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 여기 필의 등전위 본딩이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는 서지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내부 필의 시스템, 외부 필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본딩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자, 필의 시스템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외부 필의 시스템, 내부 필의 시스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뇌격 역시 번개로 인한 물리적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하고 방금 살펴본 대로 이 앞에서 우리 살펴본 대로 내부 필의 시스템 그 다음에 외부 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는 수뇌부, 인하도선, 접지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PEN 도체는 P가 뭐였습니까? 얘가 보호도체였죠. P 그리고 N은 뉴트럴 중성선. 보호도체와 중성선의 기능을 합한 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PE가 뭐라고요? 얘가 보호도체. N이 뭐라고요? 중성선. 뒤에 나오지만 뭐 PE 우리가 M을 쓰기도 하고요. PEL도 존재합니다. 이거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죠. 중간선과 동시에 보호도체를 겸용으로 쓰는 거고요. 이건 라인을 뜻합니다. 라인. 그렇죠? 살아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선을 역시 보호도체를 겸용으로 쓴다 그래서 이것도 존재하고요. 여기에서는 PN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